일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외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일본은 영악하게 대처하죠. 영악하다는 말이 좀 약간 나쁜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로도 뭐 나쁜 의미로도 영악하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은 한 번도 우선 일본은 방위라는 것을 국방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완전히 이제 일본은 미국에 위탁을 한 것이죠. 방위를. 그러니까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아니지만 네. 일본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한 번도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런 속에서 한 번도 우리가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이 흔들린 적은 없어요. 그게 어느 정권에서 정권을 잡든지, 90년대 중반하고 또 2000년대 후반에 정권이 바뀐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항상 미국과 함께 하는 거는 뭐 일본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일본은 얘기는 하진 않고요. 항상 얘기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은 처음에 좀 망설였죠. 러시아도 이제 우리 큰 고객이니까. 근데 일본은 즉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러시아 너희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 우리는 법의 지배, 또 인권, 민주주의, 이 가치와 함께한다. 이 가치를 지키는 나라들이 우리의 우방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침공은 이 가치들에 위배된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와 위배됐다고 이제 하는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한테 이제 서포트하는 거지만은 그 안에는 러시아 너희 나빠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을 때 똑같아요.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중국 너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불쾌하지만은 그렇게 세게 또 이렇게 부딪히진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동시에 경제라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란하고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항상 미국 편에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제라는 측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기업에 맡겨둡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아서 중국에 투자할 거면 투자하는 것이고요. 중국 시장을 지킬 거면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중경제협회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일중경제협회는 굉장히 일본의 거물 기업인들이 거기를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을 보면은 이 일중경제협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 이런 건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근데 미국도 참 그거한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애플이 중국에서 계속 장사 잘 하거든요. 테슬라도 장사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크게 뭐 이런 조치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이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내놓은 어떤 제재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은 수출하면 안 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이상은 안 되라든가 한 것들은 다 지키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온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일본은 러시아에 석유를 사오더라고요. 보니까 석유를 계속 받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은 맥락인가요? 그 기업들이 얽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럼? 네. 근데 크게는 지금 러시아 원유, 일본이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사들이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뭐 1조 엔이라든가 굉장히 큰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회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도. 네네네. 그러니까
철수를 했고 이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는 분명하게 그 러시아와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그 현상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해서 여기서 제3국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교역 같은 것이 그 제재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뭐 G7에서도 그런 네. 뭐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기업 수준에서 일본이 있기는 하죠. 과거에 한참 냉전 시대에도 도시바라는 일본 기업이 그 소련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련에 팔아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을 이해하려면 일단 일본 기업을 이해해야 되겠군요. 네. 그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그러면 일본 외교가 영악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네. 일본은 그런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본 같은 스탠스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편이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니까 이제 이번에 한국도 G7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G7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가 서유럽과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은 동시에 일본은 중국을 적으로 두려고도 하지 않는 외교니까 우리도 동시에 중국을 적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중국과 미국 편을 들면서도 중국이 보기에 미국 편을 들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저쪽 편을 드는데 그걸 얄밉게 나한테 깐족대면서 얄밉게 저쪽 편을 드는 친구가 있고 저쪽 편을 들긴 하지만 나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지키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깐족대는 친구한테 더 분노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않는 깐족되는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외교고 또 외교가 눈을 감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란이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 기업들은 알아서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빠져나가 또 그냥 놔두는 것이니까 네. 저는 그런 점은 항상 예전부터 그냥 일본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나. 그 나라 자체가 자꾸 뭐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하면은 서로 이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은 오히려 그 일관된 어떤 그런 노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은 결국에는 그게 일본처럼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그 컨트리 리스크가 없는 게 그냥 가장 좋거든요. 네.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기술 능력만 있다면은 뭐 중국에도 많이 팔고 미국에도 많이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데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막힌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는 많은 부분 중국 경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또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 편에 만약에 두 개가 나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면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쪽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근데 이 하필이면은 미국이 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중국하고도 한국이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걱정되는 상황이죠. 일본도 안 좋지만 일본은 우리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약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그 정부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언론에도 많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기업들의 얘기를 기업들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규제 때 삼성이라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한국 기업에서 한마디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하죠. 기업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죠. 하지만은 그 기업들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정부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일본이
막 굉장히 그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닥치는 파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와중에 일본을 지킨 것이 제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똑같이 한국도 지금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은 기업이 뭐 불법을 하고 뭐 무슨 기업의 뭐 오너라든가 아니면 재벌 그 가해서 무슨 불법을 했다든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한 기업의 활동, 네,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자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회담을 한다든가 G7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도 항상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G7에서 협조하고 G4에 협조하고 미국에 협조한다면은 그럼 미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옛날에 사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한국 기업이 그 피해를 다 입었어요. 네. 그거는 다 정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피해를 기업이 입고 아무도 그거를 보전해 주지도 않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같이 중요한 순간에는 기업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업들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어떤 현명한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한테 저는 묻고 얘기를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